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액과 쇼핑객이 모두 사상 최대였다고 하죠.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우려했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연말에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끝날 듯한 모습이군요. 무엇보다 지난주 미리 올랐던 삼성전자에 오늘 2% 넘는 차익실현 매물이 흘러 140만 원대 초반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회귀했기 때문도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선물을 다시금 2,000계약 넘게 팔면서 여전히 수급이 꼬여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래 대금도 오늘 여전히 3조 원대에서 끝나려 하는데요. 아무도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과대주의 약간의 반등 포인트가 오늘 잡히는 모습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미 예견됐었지만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대선 테마주들은 개장 초반 급등 그리고 급락을 한 후 이후까지 쭉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가부터 챙기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11월 26일 월요일 마감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18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기관이 힘을 보태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요. 오늘 마감가는 전일 대비 0.16% 하락한 1908.28입니다. 외국인이 매수 속에 기관이 매도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오늘 여러 번 등락을 보였던 수급이었습니다. 기관은 638억 원 매수했고 외국인도 95억 원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오늘 502선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여러 번 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6일 만에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였지만 코스닥은 496.25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면요. 네, 기관은 138억 원 매도했고 외국인은 68억 원 매수하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내린 1084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비 개선 심리가 나아진 점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좀 힘을 실어줬고 또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출회와 또 그리스 추가 구제 금융 지원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오늘 원달러 하락 압력을 가했는데요. 60전 하락한 1085원 50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3% 하락하면서 140만 4만 원에 마쳤고요. 오늘 현대차와 또 기아차는 각각 강보권에 머물렀습니다. 포스코가 1.44% 상승하면서 3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고요. LG화학은 1.6% 오르면서 30만 원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의 SK하이닉스가 0.39% 상승하면서 25,800원, 한국전력은 0.7% 상승하면서 27,250원, 27,0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2% 상승했지만 심리적인 지지선인 20만 원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19만 8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2.7%,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5,150원에 마쳤고요. CJ 오쇼핑은 2.07% 하락한 26만 원입니다. 서울반도체가 4.19% 급등했는데요. 고율 LED 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22,400원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1.36% 상승했습니다. 네, SM이 2.5% 하락하면서 45,200원, 또 CJ는 1.9% 빠지면서 7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CJEN도 1.7% 하락한 28,200원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보시면요. 먼저 전기전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6일 만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3% 하락했고요. LG전자와 또 LG디스플레이는 각각 0.1%, 1.1% 조정받았습니다. LG이노텍은 0.12%, 또 SK하이닉스는 0.39%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테마는 정치 테마주겠죠. 또 종목에 따라 엇갈림 나타냈는데요. 먼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사태로 안철수 관련주는 급락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야권 단일 후보 등록을 마친 문재인 후보의 관련주는 급등했는데요. 바른손부터 AMP까지 모두 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도 일제히 상승했죠.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사퇴하면서 관심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엠텍비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주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오름세였습니다. 사람인HR과 윌빌스는 각각 상한가 기록했고요. S코넥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우데이터와 토탈소프트는 각각 4% 급등했습니다.
네, 신공항 관련주가 요새 움직임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오늘 오름세 보였습니다. 두 대선 후보가 모두 신공항 건설하겠다는 의지 밝히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싸이 효과로 잘 가던 DI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매도로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12% 하락했습니다. 3,870원입니다. 호텔 신라가 내년에 전면적인 호텔 개보수에 따른 휴업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3% 빠지면서 45,050원입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증설 허가 소식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13% 급등 나오면서 31,500원, 52주 신고가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은 SK컴즈입니다.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에서 승리한 후에 급등했습니다. 6.5% 오르면서 8,150원으로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간 참 빨리 흘러가죠.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첫 거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 남은 이번 주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지 위클리 전략을 하나대투증권 김지연 리서치 센터장께 들어보는 시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소비 시즌 출발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재정 절벽 관련된 문제 그리고 당장 오늘 밤 또 그리스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 예상 밴드와 변수 같이 좀 짚어주세요. 네, 저희 생각에는 종합주가 지수는 이번 주에도 1900선 상에서 1950 사이 초반대를 좁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주가는 소폭의 반등 기조이긴 하지만 큰 그림은 각국이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는 끝났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나오는 작은 뉴스들에 조금씩 흔들리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정은 EU 재무장관회의가 오늘 밤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서 그리스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이것이 주가에 조금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리고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의회 재정절벽 협상을 두고 다시 백악관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900 중심의 등락 그리고 여러 이제 굵직한 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변동성이 좀 예고가 되는 한 주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경제 지표 쪽은 어떻습니까? 미국 쪽에 요즘 주택 쪽이 참 좋던데 관련한 지표가 특별히 이번 주에 많이 몰려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봐야 될 경제 지표들인데 원래 주요 경제 지표들은 월 말 그리고 월 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미국은 소비하고 주택 관련 지표들이 계속해서 개선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일 날은 미국의 11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나오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11월 30일은 미국의 개인 소비와 소득 관련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28일, 29일에는 10월에 미국 신규 주택 매매 지수가 나올 예정인데 대체로 소비 및 주택 관련 지표들은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고 있고 한편 한국도 11월 30일 마지막 일에 10월 중 산업 생산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올 텐데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3분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저점을 찍고 회복 기미를 보여주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치권의 재정 절벽 관련된 협의가 이번 주에 다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고 나서 한번 백악관으로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절벽 문제를 풀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버냉키 때문에 이 부분 우려가 좀 다시 커졌잖아요. 이번 주에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질지 힘겨루기가 팽팽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떤 전망하십니까? 일괄 탈결되리라는 아주 손쉬운 낙관도 또는 전혀 되지 않으리라는 극도의 비관도 어느 쪽으로도 실현되지 않는 그 중간선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요. 지난 16일 날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의 회동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 백악관이 자신감을 말씀하신 것처럼 표했습니다마는 실제 시장에서 예측은 대략 2단계로 해결되지 않겠냐. 즉
총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감축한다는 것은 연내에 합의해 보겠지만 그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어느 부분을 어느 당이 양보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은 역시 또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이런 완전히 해결도 또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선에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더블 딥은 피해 가겠지만은 증세를 둘러싼 정치적 마찰 그리고 또 이 결과를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 강등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는 리스크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재정 절벽 문제는 2단계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다. 단박에 해결 혹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양극단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별히 오늘 밤에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급을 정말 어렵사리 받을 수 있으리라 보시는지 궁금한데 가장 주요한 독일의 스탠스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근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라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 문제만이 아니라 뒤에 스페인, 이탈리아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를 지금 이 시점에서 지원해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재정 긴축 시한을 연장해두든지 아니면 페이백 등을 통해서 구제금융 협상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게 그리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재무 불량 국가에 대한 위험이 한꺼번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방 위험의 어떤 제거가 되는 정도의 안도 효과만 주시장에 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스를 그대로 그냥 놔둘 수 없는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 분명히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블랙 프라이데이 믿고 갔던 IT주, 지난주 참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중간에 기관이 먼저 사고 따라 사기 시작했던 외국인들은 오늘 살짝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IT가 좋아 보이는 이 시점에 삼성전자 주가가 또 살짝 내리니까 다시금 걱정스러운 눈길로 IT를 쳐다보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IT주에 대한 대응법 궁금합니다. 장기 뷰에 대해서는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과 비관적인 시각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4분기를 놓고 볼 때는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휴대폰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업황 사이클이 바닥에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소비 시즌의 매출 전망도 이쪽 부분에서 양호할 거라고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순수하게 통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보면 12월 달에 IT 업종이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경험도 IT 업종에 조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4분기에 확실히 IT주는 좋다라고 하셨는데 장기로 조금 찝찝한 부분은 왜 그런지요? 삼성전자 이익의 약 70% 정도, 70% 이상이 스마트폰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이익이 피크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갑론을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그리고 남은 12월까지 IT주는 괜찮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여전히 IT주에 집중해도 괜찮은 한 주인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를 살짝 담아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아서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팁 부탁드릴게요. 소폭 개선된 흐름이 시장에 예상되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상승 추세를 전제로 한 베팅은 아직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1900선 초반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크게 어떤 시각을 갖고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내외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상당히 진행될 거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기본 기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역시 IT 쪽에서도 조금 대형주 쪽으로 볼까요? 오늘 낙폭과대 업종 1등주들도 조금은 반등 기미가 나타나서 낙폭과대 대형주 그리고 IT주 가운데 조금 긴가민가 혼돈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IT 업종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4분기가 소비 시즌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업종을 불문하고 대표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평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성장의 국면에서 차별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4분기에는 IT가 좋아 보인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김주환 센터장님과 함께 위클리 전략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을 한번 볼까요? 오늘 참고로 거래 대금은요, 3조 1,000억 원대 그쳤습니다. 아주 조용했던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물은 뭐 좀 조용했던 것 같고, 외국인들 선물 결국 다시 팔기 시작하네요. 네, 다시 오늘 한 2,300계약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2,3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였지만은 오히려 프로그램 쪽으로서는 비차익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만 한 1,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좀 최근에 매수 규모가 약 한 9천억 가까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차익 매수보다는 비차익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과 그리고 연기금에서의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은 분명히 조금은 관심 있게 그리고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방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은데요. 이는 삼성전자 위주로의 지난 한 주간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형적인 편식된 장, 즉 골고루 살아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모멘텀이 존재하지 못하고 철저히 실적 위주로 아주 좋은 종목들만 편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여튼 대외적인 리스크가 조금씩은 해소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을 본다면 현재의 특정적인 어떤 매매 주체들은 매수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은 순매수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도 한 711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특히 연기금이 1,000억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별 현황을 잠시 체크를 해보자면요. 외국인의 경우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들으면서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도의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다시 매수를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매도적인 흐름들이 좀 강합니다. 그렇지만 매도폭은 아주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연기금의 흐름을 본다면은요, 사뭇 좀 다른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기조가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부분에 살짝 매도한 부분이 있었지만은요, 그 매도 부분을 이겨내고 다시 코스닥 쪽으로의 상당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어떤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11월 중순부터는 선물 쪽에서는 좀 소폭 매도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기금의 어떤 그 현재의 방향은 거래소 현물은 계속 사고는 있지만 선물 쪽의 리스크, 즉 시장은 아주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박스권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현물 측면으로만 본다면 시장은 좀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수급을 보면은요, 오늘 외국인의 어떤 업종별 매매 동향은요 좀 판이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화학업종과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한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특히 삼성전자겠죠. 상당히 좀 매도가 많이 나온 부분이 될 것이고요. 반면 기관 같은 경우는 좀 골고루 매수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특히 화학업종과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까지 이 세 업종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철저히 기관의 입장에서는 좀 저가에 그리고 순환매에 대비한 매수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수급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로 향하던 조명이 6일 만에 살짝 꺼지니까 곧바로 개별주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관련 테마도 아주 오늘 장 초반에 또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강원랜드가 무슨 소식 덕에 이렇게 급등했나요? 특징주 간추려 주시죠. 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요. 최근 올 한 해를 본다면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등의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강원랜드의 상승폭은 오히려 좀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좀 덩치가 큰 부분도 있었고요. 내국인 중심이라는 데 대해서 좀 소외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장 규모가 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통과한 부분이 결국 이제 내년에 매출액 자체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지노 증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은요 한 20에서 3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갔었거든요. 현재는 13% 강세가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파라다이스와 GKL이 조금 주춤하고 있을 때 이 강원랜드가 다시금 좀 부각되면서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크게 타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유틸리티 관련들 내수 소비재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강원랜드도 또 하나의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모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씨 사태 이후에 대선 테마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흐름들이 이제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들은 오늘 거의 하한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보면 문재인 씨 테마주라든지 박근혜 씨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이 대선 테마, 즉 사람이든 정책이든 테마주들이요, 지난 2007년에 대선도 있었고요. 그때 보면은 이화공영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12월 7일 언저리에서 급락을 맞게 되거든요. 선거는 보통 12월 한 19일 뭐 이 정도에 있었다면은 그 한 보름 전쯤에 고점을 치고 떨어진다. 이런 점은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어느 한 사람에 편중되지 않는 테마가 결국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문제에 대한 용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부분에서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 시즌이고요. 또한 일자리 의 문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두 후보가 모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의 HR 등의 또 취업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네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두 인물이 어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정책 수혜주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안철수 관련된 테마는 그렇지 않아도 흐름이 안 좋은데 더 아래쪽으로 간 셈이 됐고 무엇보다 좀 희망이 그래도 좀 보이는 문재인 테마 그리고 박근혜 관련 테마 대응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과거 경험상 12월 한 초반 정도 달력이 바뀌면 수익을 좀 빠르게 챙기고 나오는 게 답입니까? 예, 통상 이제 과거의 선례를 통해서 이번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7년 대선이죠. 12월 7일, 즉, 선거가 12월 19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한 12일, 거래일수로 본다면 한 10일 정도 됩니다. 그 이전에 모든 테마주들이 동반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6일 연속 하한가가 또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있었다는 점을 본다면 대선 테마를 대선까지 끌고 가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사전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12월 뭐 첫째 주 정도가 어느 정도의 대선 테마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철저히 테마 자체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투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테마 같은 경우 최근 이제 급락을 오늘 같은 경우 했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급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정을 받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시금 본질적인 가치를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네, 안철수 관련된 특별히 인맥 테마주들은 투매하지 마시고요, 아직은요. 다른 쪽의 인맥 테마들은 대선 최소한 2주 전에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의 오늘 핵심 테마주 그리고 특징주 대응법과 수급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출발이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내일장 어떻게 될지 필요한 전략을 미리 챙겨보는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선인 대표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 예, 우리 최홍준 과장님은 괜찮으시죠? 네, 아직까지. 네, 오늘 최홍준 과장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이 미리 답을 주셨는데요.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내일 화요일이죠. 주식 살까요? 뭘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자, 우리 최홍준 과장님은요. 내일 개별 종목별로 차별적 분할 매수, 차별화된 상황에서 또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김선인 대표님 역시 분할 매수, 코스피 1900, 코스닥 500포인트 아래쪽은 분할 매수 영역이다. 계속 같은 얘기 해주고 계시죠. 최홍준 과장님은 실적되는 삼성 테크윈을 준비해 주셨고요. 김선인 대표님 역시 4분기 연말 소비 시즌은 IT주다. 지난주에 이어서 종목도 동일한 루멘스를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자, 먼저 최홍준 과장님도 사자, 김선인 대표님도 사자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또 같으신지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과장님, 일단 길게는 중국 경기도 조금 돌아서는 것 같고 미국 사람들도 소비를 좀 해주는 것 같은데 발등에 이제 떨어진 불이 그리스 문제 그리고 재정 절벽 문제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재정 절벽 문제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차피 시장의 기본적인 바탕에서는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처음에 나왔던 재정 절벽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는 올해 사실 해결되지 않을 부분이 더 크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밑바탕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의 국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서로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내년 1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시장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지는 않은 게 예전에도 이제 양적 완화 정책 관련해서 QE1, QE2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그 제도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말까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타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 매수이기로 삼으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IT 관련주들 어제 준월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뭐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상 이상 좀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IT주가 좀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IT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빠졌던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신고가 근처에서 약간 차익 실험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애플과의 마찰도 어느 정도 작용한 상황에서 차익 실험에 빌미를 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IT 관련주들이 완전히 시장에서 꺾인 부분들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이 전까지는 IT주에 전부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면은 IT주를 버리란 말씀이 아니고요. IT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까지 분할해서 그 포지션을 이제 뭐 이전에는 뭐 IT 관련주에 100을 갖고 갔다고 하면은 뭐 IT주에 한 7, 80 정도를 갖고 가고 나머지 주에 분산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절벽 관련해서 흔들리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겠고 IT주에 좀 올인하는 포트보다는 조금 더 포트를 다변화시키는 IT주 비중을 조금 유연하게 낮추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차별적으로 분할 매수 언제나 연기금이 연말까지 살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를 강조해 주셨고 그렇죠. 여전히 아직 연기금 돈이 많죠. 최근에 신문 기사 보시면 뭐 연기금 살 수 있는 여력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차별적으로 보셔야 되신 부분이 연기금 매매 비중이 지금 현재 비중 어느 정도는 매수가 들어왔고 네. 향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았던 부분이고 시장 상에 따라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 3에서 5% 정도 오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오버에서 매수하는 영역을 보는 기준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겠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 채권이나 기타 안전자산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채권이나 안전자산의 메리트가 적으냐 크냐 그 기준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금리가 당장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채권에서는 어느 정도 과열된 양상이 가고 보는 시장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 갈 수 있는 물량 상당히 어느 정도 적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담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중요해서 보셔야 될 이슈들이 저는 제가 미국 관련 지표, 뭐 재정 절벽, 뭐 그리스 합의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고용 관련 지표랑 주택 관련 지표입니다. 네. 이제 소비 시중과 더불어서 소비 관련 지표도 어느 정도 잘 나왔다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7일 이제 주택 가격 지수 나오고요. 28일 또 신규 주택 매매 동향, 29일은 또 기존의 주택 매매 판매 동향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런 판매 동향 같은 경우 이제 9월달, 10월달 들어 계속 양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향후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계속 유축해야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6일인데 오늘 이제 그리스 지원 합의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마찰이 있을 거라는 건 시장에서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를 지금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배수 관점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해서 시장이 출렁거리더라면 지금 뭐 연말까지 뭐 단기적으로 전략을 타신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매 판매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미국 시장은 이제 오프라인 판매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판매 수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관련 매출이 이제 발표가 돼서 사이버 원데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이버 원데이에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부분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진 않지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경기나 그런 부분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물건이나 이런 걸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마진이 적게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당장 줄어드는 부분보다는 이제 판매량이나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갖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재정 절벽 그리고 그리스 관련한 문제로 좀 시장이 흔들릴 때는 결국엔 나중에 다 해결이 될 거니까 내가 조금은 내년까지 주식을 들고 갈 시간적 그리고 뭐 금전적 여유가 있다라신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요. 당장 오늘 밤 사이버먼데이 미국 사람들이 컴퓨터 클릭으로 물건을 얼마나 사는지가 오늘 밤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스가 그야말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참 스페인은 뭐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그 부자 동네가 뭐 분리독립 나중에 할 것처럼 그렇게 하던데. 일단은 그 스페인의 카탈루냐 네네네. 지방정부죠. 거기가 일단은 승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정당 두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분리독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한테 물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스페인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페인 총리가 일단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나 돼서야지 분리 독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이 되지만서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초는 아니지만서도 내년 중반부터는 이 문제가 만약에 불거질 경우 주가에 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공업도시죠. 부자 동네이기도 한데 스페인 GDP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네. 그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지만 아직은 좀 단기적으로 이 얘기를 가지고 거론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 미국 재정 절벽 문제나 아니면 그리스 문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 국채 쪽에 오히려 사는 세력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스 국채가 지금 그리스가 뭐 구제금융을 반내만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아주 안정된 금리 흐름을 보여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데요. 그리스 오늘 저녁에 회의가 이제 마무리 회의가 있을 텐데 설마 또 미뤄질까 하는 뭐 불안감은 있지만 그러진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부채 감축 목표 낮추기는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이제 남은 부분은 이 부채를 감축했을 때 이제 그 갭차가 있는데 이 갭차를 누가 이제 누구의 자금으로 메꿔주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로존 내와 IMF 내에서 이제 합의를 오늘 저녁에 하게 되는데 유로존 내에서 입장 자체는 조금이나마 이제 자금을 덜 지원해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테고 IMF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서도 유로존의 입장이 솔직히 지금 IMF보다는 지금 약자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리스 문제는 해결 국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로 일단은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조금 그리스 경제가 좀 살아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좀 그것도 시기상조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역시나 내년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좀 말씀드렸던 미국 재정절벽 문제하고 이제 소비 수준에 관한 얘기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미 재정절벽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점은 최고 소득층의 이제 증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상위 소득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과 또 하나 또 배당,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그 지급 때문에 또 세금을 많이 또 매길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또 유틸리티 섹터들이 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는 현재 이 재정적 문제가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번 달 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뭐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제를 크게 들추지는 않는 이유는 일단 현재 이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그 매출 증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을 일단 봐주고 있는 상태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소비 시즌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 취하시고 재정적 문제 자체도 긍정적인 이슈로만 계속 얘기하면서 해결은 조금 늦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자,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자, 산타랠리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IT 관련주들이 또 꾸준하게 또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좀 초점에 포커스를 두시고서 좀 대응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로 열릴 미국의 재정 절벽 관련한 정치권 협의 언제 할지 날짜를 못 박지 않았죠. 뭐 사이버먼데이 집계가 나오고 분위기 충분히 소비 쪽으로 만든 다음에 재정 절벽 합의 날짜도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목 선정 기준 얘기 이제 이어서 들어볼 텐데 두 분 다 주식 매수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최영준 과장님은 실적주를 봐야 된다. 사실 약간 뉴스하고 엇박자가 나긴 하지만 미리 올라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그 훌쩍 갔던 것도 4분기에 대한 호실적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있었고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 지수를 받치기 위해서 삼성전자 한 개 종목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몇 개 소수 종목이 지금 종목들이 집중됐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실적주 접근하실 경우에는 이제 지나치게 집중객동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이랑 상관이 없겠지만은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말에 이제 올라가는 그 주식에 올라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슈긴 하지만 100이 이제 전체 주식 포지션을 100이라고 한다면 다 거기 투자하는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적주 접근하라 말씀드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있지만은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종목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려고 하게 되면 이제 IT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게 되지만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키높이 거점들이 만들어줘야 연말 내년 시장 전망이 어느 좋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적주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현황 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종목 뭐 낙폭 가드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 말씀 제가 안 드린 이유가 네.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자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머징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게 한국을 제외한 다른 이제 이머징 시장에 많이 들어왔었고요. 네. 11월 같은 경우는 이머징 시장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자금들이 집행된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단기적으로 있는, 보고 있던 부분이고 10월달에 저희 한국 시장에서도 뭐 환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계 자금 매도가 있었는데 유럽계 자금이 매도해서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미국계 자금이 환율에서 차익을 먹은 부분을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금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현금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네. 1900선 밑에서 다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장 또 계속 횡보하면서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정성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지금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매매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지금 현재 기준 뭐 한 8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8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예전에 금융위기 당시 이제 퍼 기준으로 보면 8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도 이제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주가 상승 강도는 기관 매수가 조금 이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종목 간의 교체나 그런 부분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수 재개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관 보면서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빠르게 날 수 있다라고 하시면 특별히 이제 계속 연기금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역시 뭐 내년 이상까지 주식을 갖고 가실 수 있는 분에 한한, 그러니까 약간 투자의 호흡이 좀 긴 분에 한한 그런 전략입니까? 긴 부분 이제 연말에 이제 어느 정도 랠리가 있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큰 그림 말씀드리면 연말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시장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연말까지 상승폭이 이제 어느 정도 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연초에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하지만 네. 지금 현상에서 연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지. 단기적으로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폭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에 뭐 빠르게 한번 시세가 나오든 천천히 가면서 내년 1월까지 차곡차곡 올라가든 빠르게도 연기금 따라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김선우 대표님은 역시 IT는 4분기, 연말에는 네. IT. 그렇습니다. 일단 뭐 4분기에는 살만한 게 정말 요즘 시장인 IT 아니면 뭐 배당주, 유틸리티 관련주 같은데 네, 그 정도. 네, 이 정도밖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나머지 종목들은 이미 뭐 은행주 물론 철강주 비롯해서 조선주 다 이제 빠져 있는 상태, 운수장비주까지 모두 다 이제 손대기 싫을 정도로 주가 차트가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냥 살아있는 차트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연기금이 지금 지수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했을 때 일단은 지수 포인트의 하단 부분을 한 1910포인트 내외까지 끌어올려주면서 저가 메리트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한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1900포인트 아래에서의 매수가 좀 주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1900포인트 초반에서도 일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기금이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사보자라고 일단은 판단하고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991억,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좀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확인이 됐고 기간도 지금 거의 11월 21일을 제외하고서는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시면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T주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IT주 외에는 뚜렷하게 살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뭐 몇 가지 좀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업종 차트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IT 관련해서 지금 살아있는 차트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자, 전기전자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업종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지금 7월 달에 8,677포인트를 찍고서 지금 꾸준하게 11,0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저점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 주면서 주가를 지금 버팀목을 해주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좀 빠지는 모습, 삼성전자 때문인데 그 빠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지금 꾸준하게 실적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4분기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 역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한 상태입니다. 자, 4분기 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군에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성을 가지고 본더라도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가 지금 다시 140만 원대로 내려왔지만서도 150만 원까지 뭐 크리스마스 전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다시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역시도 뭐 180만 원, 뭐 2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 대장주를 증권사에서 먼저 건드리면서 주가를 지금 상승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IT밖에 대안이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이제 증권사의 다른 종목들은 이미 하락 추세고 목표가를 다 제시하지 않고 낮추는 경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IT 쪽으로 강하게 좀 매수 신호를 받으시고 좀 매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은요. 쏠려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제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가는 쪽에 IT맨은 분명하니까요. 지금 IT주를 사서 얻을 수 있는 평균 기대 수익률은 한 연말 정도까지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이미 일단은 출발을 좀 했잖아요. 그쵸. 예. IT 지수에 대해서 좀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인데 아직은 그래도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이미 벌써 한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IT 관련주들이, IT 종합이.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빠지지 않을까. 이미 평균적으로는 매년 한 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벌써 10월 달 말인데도 불구하고 4%가 올랐기 때문에 한 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근데 더 갈 것이냐?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시각적으로 틀립니다. 저번이나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운송장비업들이 같이 올라가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상승폭이 조금은 이제 좀 적어졌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추세가 쏠림 자체가 IT 쪽으로 완벽하게 몰려줬기 때문에 상승폭이 벌써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2배 정도 보시고서 대응하신다면은 좀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뭘 살까요? 종목 얘기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최영준 과장님은 아까 실적의 중요성 강조하셨는데 삼성테크인을요. 예, 삼성테크인이 이제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 우려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장비 업체로서의 위치도 있고 보안 관련 업체로서 구조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구간이 마무리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55,000원대에서 좀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 좀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 이제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관련 업종은 구조적인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2012년 실적보다는 2014년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여지가 상승폭이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한 85,900원에서 지금 한 55,000원대까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낙폭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결이 뭐 이번 주 이제 30일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삼성테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항공우주 지금 10%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진 부분이 그런 10%의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64,000원 정도 잡았었는데 그때 시세 봐서 뚫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강력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측면 그리고 지분 매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 악재는 반영이 끝난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삼성테크인 사볼 만한 종목 설명이었고요. 김선인 대표님은 오늘도 루멘스를 AS까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네, 제가 빠르게 해드릴게요. 자, 루멘스 지금 다시 한번 매수가가 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추천드린 이후에 주가가 뭐 6%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 다시 또 매수가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 중 제가 지금 위에 보면 네모칸 하나 그려줬는데 기관들이 꾸준하게 오늘도 팔지 않았어요. 오늘 기관 물량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적인 단기적인 그 수익 실현이기 때문에 기관들 물량 아직 있는 상태. 그렇다면은 반등, 내일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수급상으로 안전하고 실적까지 완벽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삼성 LED TV까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셔가지고 지난주 월요일에 못 담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담을 가격이 왔다. 루멘스 이렇게 해서 AS 겸 내일 사볼 만한 종목 정리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최영준 과장님의 지난주 AS 짧게 한 말씀만 LG상사 너무 조용해가지고. 네, LG상사 좀 조용하긴 한데요. 네. 제가 연기금 매매 패턴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이 샀고 팔고 부분이 어느 정도 반복될 수 있다. 네네. 지금 현재 보면 한 3일 정도 사게 되면 3일 정도 파면서 지금 차트는 깨지 않으면서 계속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 현황 부분도 보시면 다 한 자리로 어느 정도 모여져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분출하기 위해서 한 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수익 구간 나오셨을 때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보고 팔 수 있다. LG상사 AS였습니다. 이상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루멘스 혹은 오늘 삼성테크인 추천이 나왔으니까 한번 매수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